네, 갑시다. 연립 1차 방정식 들어갑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자,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이고 그 두 미지수의 첫 수가 모두 1인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등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뭐하고 뭐였지? 방정식과, 그렇죠. 항등식이 있죠.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뭐예요? 방정식은 특정 값에 대해서만 등호가 성립할 때 그러한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항등식은 그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등호가 성립하면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방정식은 x 더하기 1이 3이다. 이게 대표적인 방정식이죠. x가 언제일 때만 성립해? 2일 때만 성립하죠. x제곱이 4다. x가 얼마일 때 성립해요? 2. 그렇죠. 마이너스 2일 때도 성립하죠. 요걸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도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응? 항등식은 뭐예요? 2배의 x 더하기 1이 2x 더하기 2다. 이렇게 써있으면 항등식이에요. 사실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의 식이 어떻게 생겼어? 완전히 똑같이 생긴 게 항등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등식은 좀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만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1학년 때 우리 1학기 때 한번 했었죠. 그리고 언제 다시 하는지 알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면 한 번 더 다시 배우기는 할 거예요. 그거 말고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방정식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방정식들 보면 어때요? 어때요? 문자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미지수가 하나인 방정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3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죠.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데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것뿐만 아니라 이거 몇 차야? 1차. 얘도 몇 차야? 1차. 그래서 얘가 바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얘를 일반화시켜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 써요. 이때 a, b, c는 상수가 뭐예요? 혹시 아세요? 상수는 정해져 있는 수를 말해요. 이미. 변하지 않는 수. 항상 상자를 수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하고 그리고 상수와 반대되는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변하는 수. 두 글자로? 예, 변수라고 하죠. 아시겠죠? 아니, 진짜예요. 변하는 수에서 변수예요. 이건 변수인데 이렇게 할 때 그 변수도 이 변수예요. 어쨌든 상수. 이때 A랑 B는 반드시 보면 안 돼. 0이면 안 돼요. 왜? A랑 B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면은 미지수의 개수가 하나 줄어들게 돼요. 아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미지수들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하고 B는 모두 0이면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2x 더하기 y는 15, x-4y 플러스 1은 0.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하지만 그 밑에 있는 3x-1은 0은 방정식이기도 하고 1차 방정식이기도 하지만 뭐야?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죠. 그 밑에 있는 x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은 0. 얘는 미지수가 두 개기는 하지만 둘 중에 x 앞에 그 차수가 몇 차야? x가 2차죠. 따라서 얘는 1차 방정식은 아닌 거예요. 즉 쟤는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와 y의 값을 우리는 요 1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고 따라서 몇 개를 찾아야 되는 거야? 두 개를 찾아야 되는 거야. x값하고 y값하고. 그래서 보통 뭐로 나타내? 순서상으로 나타내요. 예를 들어 x 더하기 y가 3이래. x가 얼마고 y가 얼마면 3이 될 수 있을까? 1, 2. 또 없어? 2, 1. 또 없어? 0, 3. 또 없어? 3, 0. 또 없어? 아, 나같이 좀 변태 같은 사람은 1.7, 1.3 이래. 100만 3 마이너스 100만 막 이래도 되는 거잖아. 몇 개일까?
무수히 많겠죠. 무한개가 됩니다. 이 무한개의 답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로 요 다음 단원에서 배울, 아마 다다음 주쯤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단원에서 배울 뭐예요? 1차 함수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직선 위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이 이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x, y 값이 될 겁니다. 그건 다다음 주쯤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거니까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방정식을 푸는 것은 해를 모두 구하는 건데 사실 모두 구할 수 없어요. 왜? 몇 개니까? 무한개니까. 그쵸? 그 무한개를 구하려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제약을 걸어요. x랑 y가 자연수일 때 이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 구한 것 중에 뭐만 답이 돼? 이렇게 두 개만 답이 되죠. 이거 두 개 말고는 답 없잖아. 그쵸? 이렇게 두 개만 답이 되죠. 그래서 답의 개수를 제약할 수 있죠. 저렇게 자연수라는 조건을 걸어서. 그게 여기 있는 일단 다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 것은 동그라미, 아닌 것은 x. 1번은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 맞죠? 2번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 맞습니다. x랑 y가 있고 차수가 1차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등호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x 더하기 2y-3 이런 걸 보고 미지수 두 개고 1차내 동그라미하고 틀린단 말이야. 왜? 얘는 등식이 아니잖아. 애초에 등식이 아니면 당연히 뭐도 아니야? 애초에 방정식이 아닙니다. 우린 얘를 무슨 식이라고 부르지? 그냥식. 좀 더 이쁘게. 좀 더 이쁘게. 이거 뭐라고 부르지? 항이 여러 개 있는 식. 다항식이라고 부르지. 배웠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안 배운 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제가. 배웠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물론 하연이는 나랑 다항식을 안 하기는 했지. 그래도 배우긴 했잖아. 1학기 때. 그죠? 자, 얘는 미지수가 두 개지만 둘이 곱해져 있어. 얘는 차수가 2차예요. 자, 여기도 차수가 2차항이 존재해요. 여기는 문자 두 개, 둘 다 1차, 분자에 있는지 분모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둘 다 분자에 있기 때문에 차수가 1차가 맞죠. 따라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뭐부터 했어야 돼? 이 식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부터 했어야 됩니다. 4x에서 2x를 빼면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y 플러스 y 하면 사라지고 1이 좌변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서 미지수가 하나 사라지죠.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아니죠. 자, 다음 1차 방정식에 대해 표를 완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x와 y가 자연수일 때 해를 모두 구하여라. x가 1일 때 y는 4, 2일 때 3, 3일 때 2, 4일 때 1, 5일 때 0 이렇게 될 거고 정확하게 이렇게 4개가 답이죠. 순서상으로 나타내라고 얘기했으니까 1,4, 2,3, 3,2, 4,1 이렇게 나타내는 게 현명하겠죠. 3x 더하기 y는 16. 자, 요거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는 쉬운 문제니까 표가 이미 다 그려져 있잖아. 근데 표가 없이 여러분들이 직접 표를 그린다라고 얘기할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팁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둘 중에 개수가 큰 수를 기준으로 다시 말합니다. 개수가 큰 수를 기준으로 표를 쓰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x 앞에 개수가 3이니까 여기는 x가 1 커질 때마다 전체 값이 몇씩 커져? 3씩 커져요. 정말 맞아요? 따라서 x가 1일 때는 3이고 x가 몇만 돼도 5만 돼도 전체 값이 얼마가 돼? 15가 되거든. 따라서 1, 2, 3, 4, 5 하면 끝이야. 하지만 y를 기준으로 내가 10을 세운다. y가 1일 때, y가 2일 때, y가 3일 때, y가 며칠 때까지 해야 돼? 16일 때까지 해야 되지. 그럼 몇 개를 써야 돼? 16개 써야 되잖아.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개수가 큰 값, 정확하게 좀 더 이쁘게 말하면 개수의 절대값이 큰 값을 기준으로 식을 세우시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어쨌든 x를 기준으로 1, 2, 3, 4, 5, 6 x가 1일 때 3x는 3이니까 차라리 얘를 좀 더 이쁘게 바꾸려면 y를 16-3x라고 바꿔놓고 여기다가 1부터 넣는 거야.
x에 1 집어넣으면 16 빼기 3이니까 13. 2 집어넣으면 16 빼기 6이니까 10. 16 빼기 9 하면 7. 16 빼기 12 하면 4. 16 빼기 15 하면 1. 16 빼기 18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까지만 답일 것이고 결과적으로 1,13, 2,10, 3,7, 4,4, 5,1까지가 답이 되겠죠. 어려울 거 없죠? 자, 넘겨서 대표 유형 1번, 2번 여러분들이 풀어봅시다. 대표 유형 1번과 2번 여러분들이 풀어봅시다. 됐나요? 1번의 답은 3번인가? 그죠? 2번은 다항식이죠. 4번은 분모의 xy가 있으니까 저걸 우리는 분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굳이 말하자면 분수방정식 또는 유리방정식이라고 불러요. 5번은 x가 사라지죠. 다음, 나타낸 것을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어떤 자연수 x의 2배보다 3만큼 작은 수는 y이다. 표현 제대로 했네요. 2x-3은 y. 봄이의 나이는 x, 언니의 나이는 봄이의 나이보다 5세 많은 y세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y가 x보다 5만큼 커야겠지. 따라서 y는 x 플러스 5라고 쓰는 게 맞죠. 양분 경계에서 10점을 x번, 9점을 y번 써서 48점을 기록하였다. 10x 더하기 9y는 48 제대로 썼죠. 밑변의 길이가 6, 높이가 x인 삼각형의 넓이는 y이다. y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빠졌죠. 따라서 y는 3x라고 썼어야 됩니다. 기억과 디귿이 다르죠. 어렵지 않은 문제죠. 야, 역시 그 3번과 4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3번과 4번. 됐나요? 자, 3번, 4번 두 문제 모두 같은 이야기라고 있어요. 해가 아닌 것은 4번은 해가 예일 때, 해가 예일 때 이렇게 쓰여있죠. 해라고 말이 쓰여있으면 우린 뭐 했어야 돼? 두 글자? 맞아요. 대입해보라는 소리예요. 해가 아닌 것은 무슨 소리야? 저 5개의 보기를 모두 대입해서 답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 소리죠. 그렇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3번은 보기에 대입하면 3 곱하기 0 마이너스 5는 5가 되고 좌변은 마이너스 5고 우변은 5니까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는 소리고 정답이 3번이겠죠. 그렇죠? 반대로 4번 보기에서 한 해가 x는 3, y는 마이너스 2일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3, 마이너스 2를 주어진 요 1차 방정식에 대입하라는 소리고 2 곱하기 3 더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2가 4가 되고 마이너스 2a가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1이겠죠. 같은 논리로 요 순서상이 요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했으니까 대입하면 3x 마이너스 2y는 8인데 x자리에 마이너스 a를 y자리에 a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8이 되고 마이너스 5a가 10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로 답이 나오겠죠.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연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연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연립의 한자는 선생님이 처음 봅니다. 나란히 세웠다라는 뜻이네요. 나란히 연자에 설립자에서 나란히 세웠다. 두 식을 비교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A랑 B가 서로 같고 C랑 D가 서로 같대. 이랬을 때 뭐예요? 서로 같다라면 같은 두 식이나 수끼리 더해도 여전히 서로 같고 같은 두 식이나 수끼리 빼도 여전히 서로 같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A equal B이고 C equal D일 때 어떻게 되느냐? 위에 두 식의 양변에 x를 곱해서 xa equal xb 밑에 두 식의 양변에 y를 곱해서 yc 더하기 yb 이렇게 해도 이 등호는 여전히 성립한다가 가장 핵심이에요. 즉 양변에 적당한 수나 식을 곱해서 두 식을 빼거나 더해도 언제나 등호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요. 요 행위가 바로 연립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예를 들어 x 더하기 y가 7이래. 그리고 2x-y는 3이래. 라고 이야기하면 이 식을 만족하는 x랑 y는 몇 개라고? 저 식을 만족하는 x, y는 몇 개야? 저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는 무한개라고 얘기를 했죠. 이 밑에 있는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1차 방정식도 쉐도 몇 개야? 역시 무한개예요. 그랬을 때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x, y는 몇 개일까? 라고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현재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x, y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의 해를 이제 구할 거고 그 하나의 해를 구하는 행위 자체를 연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립하여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표현을 해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 요 자체를 미지수가 두 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 두 개의 연립 1차 방정식을 모두 참이되게 하는 x와 y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라고 부른다. 그런데 잠깐만요. 숫자를 선생님이 조금만 바꿔서 다시 볼게요. 여기만 2로 바꿔도 답이 나오니까. 답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아까도 답이 나오는데 아까 답은 분수로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바꾸면은 답이 정수로 딱 이쁘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x가 3이고 y가 4면 x랑 y랑 더하면 얼마야? 7 나오지. x의 2배 하면 6에서 y 빼면 얼마야? 2죠. 6에서 4 빼면 2 되는 거 아니야? 딱 나오네. 그쵸? 그럼 이 3,4라는 회는 요 방정식도 참이되게 하고 요 방정식도 참이되게 하는 xy 값. 그쵸? 그래서 답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에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고 왜 하나밖에 없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안에 들어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배울 내용과 연계가 돼요. 뭐냐면요. 아까 이 식을 만족하는 x와 y는 무수히 많은데 그게 뭘 그린다 그랬어? 하나의 직선을 그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x와 y도 뭘 그리겠어? 하나의 직선을 그리겠죠.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은 반드시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만난 요 점이 3,4인 거야. 평행하지 않는 이 두 개의 직선이 만난 이 하나의 점이 여기서 말하는 이 3,4고 그래서 해가 하나밖에 안 나와.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날 테니까. 이 두 직선을 모두 참으로 만드는 값은 하나밖에 없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그럼 2차 함수라고 2차 방정식을 배운단 말이야. 걔는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몇 번 만나? 그래서 답이 두 개인 거야. 곧 배울 거예요. 이런 것들도 곧 배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면 세 번 만나요. 세 개는 맞아요. 이건 고1 때.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 미분이야. 별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 이 의미가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오늘이 아니라 다다음 주에 우리 1차 함수 배운다 그랬잖아.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에서 연립방정식 사이의 관계에서 한 번 더 배우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 어찌됐든 오늘 배우는 내용은 그거보다 좀 더 심플하게 연립 1차 방정식의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두 1차 방정식을 동시에 참이되게 하는 x, y값 또는 그 순서상 그것을 구하는 것 자체를 연립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그걸 구하는 방법, 스킬을 배우지 못했거든. 그걸 구하는 스킬을 배우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 하나하나 넣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스킬을 여기서 배울 거야. 바로 다음 시간에. 오늘 하지는 않고 다음 시간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시간에 요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은 자, 봅시다. x와 y가 자연수일 때 연립방정식 x 더하기 y는 6과 4x 플러스 y는 18이 요놈의 해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x 더하기 y는 6을 만족하는 순서상 x, y를 하나씩 구하자. 1,5, 2,4, 3,3, 4,2, 5,1, 6,0.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6,0은 우리가 굳이 구할 필요가 없기는 해요. 자, 역시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둘 중에 개수의 절대값이 큰 수를 기준으로 표를 세우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x가 1일 때 얘 역시 식을 y를 18-4x로 바꿔놓고 계산하는 게 더 편합니다. x가 1이면 y는 4고 18에서 4를 빼면 14, 18에서 8을 빼면 10, 18에서 12를 빼면 6, 18에서 16을 빼면 2, 18에서 20을 빼면 마이너스 2. 역시 이렇게겠죠. 이 중에 딱 봐도 4,2와 4,2가 겹침을 알 수 있죠. 그렇죠? 1번, 2번의 표를 이용하여 순서상을 x, y로 나타내어라. 그래서 4,2가 답이 되겠지. 오케이? 밑에 다음 중 1,2가 해인 것은 동그라미 표, 해가 아닌 것은 x표. 자, 1,2가 해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대답 이쁘게 한번 해보실래요? 자, 1,2가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대입해서 그냥 성립이 아니라 두 식이 모두 성립하면 답인 거예요. 두 식 중 하나만 성립하면 답이 아닙니다. 즉 얘는 요 위에 식에 1,2 대입하면 아웃이죠. 밑에 식에 대입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라도 아웃이면 아웃이야. 위에 1,2 대입하면 돼요? 되네. 밑에 1,2 대입하면 돼요? 되네. 그러니까 2번은 되겠지. 요 위에 식에 1,2 대입하면 돼요? 되죠? 1은 6 빼기 5니까 맞죠? 밑에 식에 1,2 대입하면 4 더하기 2는 6이 맞죠? 따라서 3번도 되겠지. 4번 위에 식에 1,2 대입하면 5 더하기 4니까 9 나오죠? 밑에 식에 1,2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라고 써있으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2번과 3번이 동그라미고 1번과 4번은 X가 되겠죠. 어렵지 않은 이야기죠. Next. 자, 역시 연립방정식의 순서상을 바르게 나타내 봅시다. 5번과 6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죠. 오늘 진도를 조금 더 나가려고 해요. 가간법, 대입법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가간법, 대입법까지 오늘 할 거예요. 에어컨을 엄청 세게 틀었는데 왜 안 시원해지는 느낌이고?
선생님 드디어 티를 하나 새로 샀어요. 맨날 똑같은 거만 입고 다니다가. 그지? 이제 이거 한 3년 동안 맨날 똑같이 입고 다니겠지. 선생님이 참고로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거든요. 오, 이러지 마. 너 올해 초에 봤잖아. 선생님 그 운전을 하고 다녀갖고 사실 겉에 패딩도 거의 안 입어요. 그래서 한겨울에 패딩도 잘 안 입고. 어렵지 않죠? 5번 문제 그냥 대입해보라는 문제고 밑에 6번 문제도 역시 대입해보라는 문제죠. 구했나요? 넘어가도 돼요? 6번만 봅시다. 해가 예일 때 A와 B의 값을 구하여라. 해가 예일 때 라는 말 자체가 대입하세요 라는 뜻이죠. 첫 번째 식에 대입하면은 3A 플러스 1이 10이고 3A가 9니까 A는 3이겠죠. 두 번째 식에 3,1을 대입하면 3 더하기 1이 B니까 B는 4겠죠. A 더하기 B를 물었고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이해죠. 이렇게 되겠고요. 자, 배운 대로 학습하기는 딱히 여러분들이 저랑 볼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인데 6번 문제 같은 것만 같이 한번 보죠. 우리가 직접 식을 세워봐야 되는 문제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미지수가 2개인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시오. 태훈이는 간별 농구 경기에서 2점 슛을 X번, 3점 슛을 Y번 성공하여 7골을 넣었고 16점을 얻었다.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나오는 기본 문제입니다. 얘는 되게 친절하게 2점 슛을 X번, 3점 슛을 Y번이라고 되게 친절하게 줬는데 보통 저렇게 안 줘요. 여러분들이 미지수도 직접 세워야 됩니다. 어쨌든 총 7골을 넣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X 더하기 Y는 7이 돼야겠죠. 그리고 총 16점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점 슛을 X번, 2X점, 3점 슛을 Y번, 3Y점 더했을 때 16이 될 것이고 요렇게가 방정식을 세우는 완성식이 되겠죠. 어렵지 않은 이야기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넘겨보도록 합시다. 왜? 여기까지만 배우고 끝내면 섭섭하거든. 왜? 우리는 진짜로 푸는 방법을 안 배운 거거든 아직. 그래서 진짜로 푸는 방법 2가지. 대입법과 가감법까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대입법과 가감법까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입법, 연립방정식의 두 1차 방정식 중 한 방정식을 다른 방정식에 대입하여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 라고 쓰여 있는데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우리가 앞으로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정식의 풀이법은 문자가 하나인 방정식밖에 없어요. 문자가 2개, 3개인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을 뭔가 되게 특별하게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문자가 2개인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알아? 적당히 잘 때려 넣어서 거의 그 정도 수준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는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전부 다 문자를 하나로 줄이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문자가 2개인데 그 2개를 하나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아까 봤던 x 더하기 y가 7이래. 그리고 2x 플러스 3y가 16이래. 이게 아까 태훈이가 농구 굽는 문제잖아. 그쵸? 이렇게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x랑 y는 같은 x랑 y죠. 넣은 2점 슛의 x가 x개고 넣은 3점 슛의 x가 y니까 같은 x, y잖아. 여기서 y를 7-x라고 쓸 수 있지. 요 7-x를 요 y 자리에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2x 더하기 3y는 16인데 요 y 자리에 y 대신에 7-x가 들어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자가 한 개로 줄은 거예요. 이렇게 문자를 줄이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립 1차, 물론 이게 결국엔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죠. 근데 그 연립 1차 방정식, 아니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문자 3개짜리 연립 1차 방정식도 배우고요. 그리고 2차 연립 1차 방정식도 배우고요. 3차 연립 1차 방정식도 배울 거야. 이게 3차인데 어떻게 연립 1차 방정식이야? 연립 3차 방정식도 배울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배울 때 전부 다 하는 방법은 뭐냐? 결국 문자를 줄여서 문자가 하나인 방정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문자가 하나로 줄었죠? 2x 더하기 37의 21 빼기 3x가 16이고
2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5니까 x는 5가 되죠. 근데 아까 x 더하기 y가 7이라며. 혹은 y가 7 마이너스 x라며. 그럼 y는 2가 되겠지. 아, 2점 슛을 5개, 3점 슛을 2개 넣었구나.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한 방정식을 다른 방정식에 대입한다는 게 요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부른다? 대입법이라고 부른다. 그럼 대입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풀 때 어떻게 한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둘 중에 한 놈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써 있어요. 한 방정식에서 한 미지수를 다른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1에서 구한 식을 다른 방정식에 대입하여 결국 우리의 목적은 뭐다? 한 미지수를 소거한다.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미지수를 하나로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구해서 나온 값을 다시 대입해갖고 해를 구한다. 무슨 말이냐? 당장에 요 다음 연립방정 그 밑에 네모박스 안 봅니다. 그냥 제가 풀게요. 당연히 요 식에서 y는으로 고치는 게 편하지 않겠어? 왜? 요 위의 식을 여러분들이 y는으로 고치려면 양변을 5로 나누는 짓을 해야 되잖아. 그럼 분수가 튀어나오잖아. 불편하잖아. 나만 불편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앞에 개수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문자가 있을 때 보통 대입법을 많이 써요. 주어진 이 식에서 y를 우변으로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이항한 y가 2x 플러스 1이 되죠. 요 2x 플러스 1을 첫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면 6x 마이너스 5y는 3인데 y 자리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6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5는 3이 되고 마이너스 4x가 8이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요 나온 마이너스 1을 처음 우리가 정리한 저 식에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전형적인 대입법의 풀이법입니다. 밑에 있는 문제들도 얼마나 친절해. 봐봐. y는으로 돼 있지. x는으로 돼 있죠. 여기선 당연히 여기서 y는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쵸? 하지만 얘는 이따가 설명해줄게. 일단 1번, 2번, 4번을 먼저 보죠. 1번과 2번은 이미 정리가 다 돼 있어. 즉, 요 x 플러스 4를 그대로 밑에 있는 식에 바로 대입하시면 돼요. 3x 플러스 y는 8인데 y 자리에 x 플러스 4를 대입하면 4x는 8 빼기 4니까 4가 돼서 x는 1이 되고 아까 y는 x 플러스 4라고 얘기했으니까 1에다가 4를 더한 y는 5가 돼서 1,5가 답이 되겠죠. 도현이 이해돼? 괜찮아? 응. 다 플러스 2니? 아, 오케이. 여기 y 플러스 2를 요 x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하윤이도 괜찮지? 하윤이는 한번 봤었던 내용으로 선생님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얘는 처음 보는 거기는 하는 거거든. 그래갖고 선생님이 절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아무튼 둘이 좀 친해졌어요? 가끔 대화 나누는 것 같긴 하던데.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야, 너무 대놓고 고개 좌우로 흔드는 거 아니야? 아니, 바로 마주보는 반이라며. 10반, 13반이라 그랬나? 아무튼 대입하면 2x 더하기 3y가 24인데 x가 y 플러스 2라 그랬죠. 2y 플러스 3y니까 5y. 4가 우변으로 이항되면 20. 따라서 y는 4가 될 것이고 y에 4를 대입하면 x는 6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6,4가 답이 되죠. 밑에 것도 요 y를 먼저 13-4x로 바꿔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2x 더하기 5y는 11인데 y 자리에 y 대신에 13-4x를 대입하면 2x 더하기 13 곱하기 5면 65인가요?
마이너스 5, 4, 20x는 11이고요. 65를 우변으로 넘기고 빼면은 마이너스 18x가 마이너스 54가 돼서 x는 이쁘게도 3으로 나오네요. x가 3이면 y는 13에서 4x를 빼면 되고 3, 4, 11은 13에서 뺐으니까 y는 1이 돼서 3,1이겠죠. 근데 3번 보세요. 5y가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고요. 5y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6이죠. 잠깐만 보세요. 얘를 y는 5분의 마이너스 8x 플러스 1에서 대입해도 되지만 이미 여기도 5y고 여기도 5y 아니야? 그치? 그럼 얘네들이 같겠지. 왜? 5y랑 5y랑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즉 무슨 소리야? 여기는 5y 자리에 5y가 얘라며 요 놈을 통째로 대입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16이 되고 넘기면은 마이너스 5x가 15가 돼서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요 나온 마이너스 3을 아무 데다가 대입하면은 5y는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24 플러스 1이 돼서 y는 5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풀이가 하나 더 있어요. 가감법입니다. 자, 솔직하게 중학교 2학년 연립 1차 방정식에서는 대입법보다는 가감법을 훨씬 많이 써요. 그게 더 편하긴 하거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대입법보다 가감법을 더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이제 2차 연립 방정식을 배우기 시작하지 그때부터는 가감법보다 대입법을 훨씬 많이 씁니다. 왜? 가감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도현아, 가감법 무슨 뜻일 것 같아? 단어만 딱 들었을 때 앞에 읽지 말고 감소 뺀다 또 추가한다 뭐 한다는데 빼거나 더하거나 맞아요.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문자를 소거하는 방법을 가감법이다. 무슨 소리냐? 2x 더하기 3y가 7이고 3x 더하기 3y는 9래요. 이렇게 y 앞에 계수가 같죠. 좌변은 이 좌변과 우변이 각각 서로 같잖아. 이랬을 때 요대로 두 식을 빼면 이렇게 문자가 사라지죠. 2x에서 3x를 빼면 마이너스 x고요. 7에서 9를 빼면 마이너스 2니까 x는 2다. 이렇게 푸는 방법을 가감법이라고 해요. 가감법은 이렇게도 많이 쓰지만 2x 더하기 3y가 7이고 3x 더하기 2y가 9래. 그럼 개수가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 뭐 어떻게 하면 돼? 개수를 같게 만들어줍니다. 요 식에 양변에 2를 곱합시다. 4x 더하기 6y는 7이 14고요. 요 식은 반대로 양변에 3을 곱합시다. 9x 플러스 6y는 9, 3, 27이 되죠. 이제 y의 개수가 같아졌지. 이대로 2를 빼면 이렇게 날아가고 4x에서 9x를 빼면 마이너스 5x가 되고 14에서 27을 빼면 얼마죠? 마이너스 13인가요? 그러면 x는 5분의 13이겠죠. 이 답이 지저분한 이유는 선생님이 지금 방금 대충 만든 문제예요. 당연히 지저분하겠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푸는 것을 가감법이라고 한다. 요 5분의 13을 이제 뭐 하면 돼? 이 두 방정식 중 한 군데 대입하시면 y가 나오겠죠. 이렇게 푸는 것을 가감법이라고 한다. 오케이? 가감법은 어떻게 두 식의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한 문자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준 다음에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뭐 해주는 거야? 그 문자를 없애는, 소거하는 방법을 가감법이라고 해요. 완전히 똑같이 맞춰줄 필요는 없고 절대값이 같게만 하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얘처럼 완전히 똑같으면 빼면 되지만 예를 들어 3x 플러스 2y가 7이고 4x 마이너스 2y가 5면 이대로 둘을 뭐 하면
더하면 y가 없어지는 건 똑같잖아. 그렇죠? 따라서 어떤 한 문자의 개수에 절대값이 같도록만 맞춰준 다음에 적당히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뭐 하는 거야? 문자 하나를 소거하는 방법. 이것을 가감법이라고 한다. 연립방정식의 두 1차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가감법이라고 한다. 각 방정식의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하여 소거하려는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도록. 그냥 완전히 똑같은 필요는 없어요. 절대값만 같으면 됩니다. 같아지도록 한다. 1의 두 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소거한 후 1차 방정식을 풀어서 다시 대입하면 된다. 무슨 말이냐? 다음 연립방정식을 가감법을 이용하여 풀어라.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목표를 하나 정해야 돼. 목표를 하나. 나는 이제부터 y를 없앨 거야. 왜지? 자, 선생님은 왜 x가 아니라 y를 없애려고 했을까? 아무나 이유. 왜 x가 아니라 y를 없애려고 했을까? 맞아, 더 편해서요. 무슨 소리냐? 내가 x를 없애려면 위의 식의 양변을 5배하고 밑의 식의 양변을 7배해서 두 식을 빼야 돼. 하지만 내가 y를 없애려면 밑에 식에만 2배만 하면 돼. 그게 더 계산이 편하잖아. 정말 그게 이유야. 뭔가 엄청난 이유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위의 식은 내버려 두고 7x-2y는 1이다. 밑에 식은 양변에 2배를 해서 10x-2y는 10이다. 요대로 두 식을 빼면 사라질 것이고 7x에서 10x를 빼면 마이너스 3x 1에서 10을 빼면은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9가 되죠. 미안합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는 3이 되겠죠. 나온 요 3을 위아래 아무데나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밑에다가 대입할게요. 왜? 그게 더 편해서요. 밑에다가 3을 대입하면 15-y가 5가 되니까 y는 10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3,10이 답이 되겠죠. 지금 요 밑에 있는 1, 2, 3, 4번도 어때요? 1번은 이대로 두 식을 바로 뭐 하면 되겠어? 이대로 두 식을 뭐 하면?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y가 없어지겠지. 그렇죠? 더하면 y가 없어지고 6x가 6이 돼서 x는 1이 되고 나온 1을 위나 아래 아무데나 대입해서 아래다 대입하겠습니다. 5 더하기 y가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4입니다. 자, 2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대로 바로 두 식을 뭐 하면? 더해요? 빼야겠죠. 솔직하게 말할까? 나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밑에서 위에 걸 빼요. 왠지 알아? 위에서 아래 거 빼면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잖아. 난 그게 싫거든. 선생님 보통 이런 밑에서 위에 거 빼요. 그러면 x 앞에 개수가 3x로 이쁘게 나오잖아. 13에서 7 빼면 6인가요? x는 2겠죠. 선생님 실제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셔도 나한테 배우지? 그럼 내가 밑에서 위에씩 빼는 경우 자주 보게 될 거야. 왜? 그게 더 편하니까. x에다 2를 대입하면 x 더하기 y가 7이라고 했으니까 y는 5겠죠. 자, 3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위의 식을 1번씩, 밑의 식을 2번씩이라고 하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서술형했을 때 이렇게 쓰는 거야. 1번식에서 2번식의 2배를 해서 뺄 거예요. 왜? 이거 2배 해서 빼면 x가 없어지거든. 보통 그렇게 많이 써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1번식은 그대로 쓰고 2x-5y는 4. 2번식은 미리 2배해서 씁시다. 2x-6y는 6. 요대로 두 식을 빼면 x는 없어질 것이고 5y에서 마이너스 6y를 뺐으니까 y가 되겠죠. 그리고 4에서 6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고 요 마이너스 2를 밑에 식에 대입하면은 x 플러스 6이 3이 돼서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네요. 자, 4번식은 뭐 할래? 여러분들의 의견, 제시. 위의 식에 곱해서 두 식을 더하겠죠.
다른 의견 없어? 선생님, 저는 밑에 식의 3배에서 2식을 뺄래요. 예, 그래도 돼요. 그러면 x가 없어지겠지. 위에 식의 2배에서 2식을 더하면 y가 없어지겠죠. 얘는 둘 다 딱히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윤이가 말한 의견대로 위에 식의 2배 합시다. 6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2y는 5, 이대로 2식을 더하면 7x가 마이너스 7이 돼서 x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마이너스 1을 처음 위에 식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y가 마이너스 6이니까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편리죠? 어려울 거 없죠? 자, 지금부터 요 1번과 2번 풀고 마무리합시다. 1번과 2번을 풀고 마무리합시다. 요거 숙제 선생님이 다시 공지해 줄 거예요. 요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쉰 것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중간고사를 한번 본 것 때문에 선생님이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계획표랑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선생님이 공지를 해줄게요.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